최성국의 취업톡 최성국입니다. 자, 오늘의 강의입니다. 오늘은 멘탈 관리법. 제가 정기적으로 하는 강의죠. 멘탈 관리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멘탈 관리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게 여러분들 취준생이 취업준비생이라는 뜻이잖아요. 취업준비생이라는 게 이게 정말 어려운 게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아마 이렇게 거절당한 기분을 연속으로 당하는 기분은 많이 느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뭐 연인과의 연애에서 이별을 통보받는다든지 그 한 번만 받아도 정말 세상이 무너지고 내가 싫어지고 막 내가 작아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막 별 오만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아무리 스펙이 좋고 뭐 경험이 많고 이렇더라도 탈락이라는 단어를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탈락을 경험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뭐 한두 번은 괜찮아요. 아무리 멘탈이 튼튼한 친구라도 이 한두 번은 괜찮은데 문제는 이게 10번, 20번 이렇게 계속 되다 보면 어떤 누구도 멘탈이 아무리 강철 멘탈이라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음, 내가 너무 작아지고 내가 그렇게 거절당하는 기분이 계속 드니까 나 열심히 했는데 계속 아니라고 하니까 나를 많이 힘들어지죠. 근데 문제는요, 이 경험을 누구나 겪는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특히나 이제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정말 많은 친구들이 이 난이도가 엄청나게 올라갔고 계속 떨어지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뭐라고 썼습니까? 취준생의 숙명이라고 제가 이야기 제목을 붙였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누구나 이 한 번쯤은 겪을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이 탈락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서류 단계도 많이 힘들지만 특히나 많이 힘든 게 면접에서 떨어지면 너무나 많이 힘들죠. 왜냐면 면접이라는 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내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나 이제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면은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희망 고문도 아니고 너무나 힘들죠. 다시 이제 일어서게 되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일어서야 됩니다. 일어서야 돼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멘탈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건 난 당연히 이거 누구나 겪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탈락이라는 거, 내가 거절당하는 거, 내가 살아온 거를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담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탈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제 면접까지 가서 떨어진다는 건 많이 부족하다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제 강의를 꾸준히 들은 친구들은 기억할 겁니다. 예를 들면 3대 1이에요. 면접이 3대 1이면 한 명이 붙으면 몇 명이 떨어지는 게임이죠? 두 명이 떨어져요. 그리고 5대 1이면 어떻게 되죠? 최종 면접 5대 1이다. 한 명이 붙으면 네 명이 떨어집니다. 이런 이제 확률적으로도 엄청 떨어질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게임이 바로 이 취업이라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첫 번째로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이걸 인지한다고 내 마음이 안 아픈 건 아니죠. 그래서 인지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이제 지속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기분 나쁨이 있죠. 정말로 기분이 더럽죠. 뭐 날 거부당하면 당연히 기분 좋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분을 잘 컨트롤해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이게 멘탈 관리도 결국에는 이제는 역량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나 겪는 과정에서 누군간 이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계속 꾸준히 올라가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여기서 완전히 이제 의기소침해져서 동굴로 들어가고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동굴로 들어가도 빨리 나와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요. 일단 비교는 불행의 씨앗인 것 같아요. 비교는 불행의 씨앗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이 결과가 나오면 뭐 서류 결과든 아니면 면접 결과든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속성이 있죠. 막 커뮤니티를 돌아다닙니다. 취업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면서 붙은 사람들을 찾아내요. 그러면서 스펙을 물어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정량적인 것들로 이야기해줘요. 뭐 답을 해주는 친구도 뭐 서울 뭐 상위권 대학에 인턴 몇 번 했고요, 어학 점수 몇이고요, 막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그 숫자를 비교하죠. 굉장히 잘못된 방법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이 여러분들 인턴을 몇 번 했고요 하면은 두 번 한 친구가 더 뛰어나고 세 번 한 친구가 더 뛰어나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취업은 그런 게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에 몇 인턴을 하도록 그 깊이와 스토리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 여러분들은 그 비교 대상의 스토리는 전혀 이해도 못한 채 그냥 빈도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준비할 게 너무나 많아 보이고 합격한 친구들이랑 비교를 그런 식으로 정량 스펙으로 하기 시작하면
뛰어난 사람들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내 눈에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원인을 어디서 찾게 되냐면 이 정량적 스펙에서 찾게 돼요. 그러면서 우울해지죠. 야, 나 이거 안 해서 그렇구나. 인턴을 2번 더 해야 되네. 자격증을 뭘 더 따야 되네. 이건 굉장히 좋지 않은 전략이에요. 그리고 비교를 합니다. 이제 주변의 친구들, 옛날에 친했던 친구들, 동아리 친구들, 학교 친구들, 뭐 취업 스터디 같이 했던 친구들, 면접 스터디 같이 했던 친구들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난 떨어지고 쟤 붙었잖아. 그러면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비교하지 맙시다. 비교는 불행의 씨앗이거나 교만의 시작입니다. 이 비교라는 거는 되게 찰나의 행복감이에요. 남들과 비교를 통해서 내가 약간 우월의식을 잠깐 느끼는 거. 혹은 뭐 남들과 비교하면서 계속 나를 막 깔아뭉개는 거. 정말 이건 안 좋은 습성입니다. 특히나 이 취준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경쟁 사회를 너무 거쳐서 그런데 특히나 뭐 수시부터 그렇잖아요. 수시도 한번 여러분들 대입이 그렇게 저는 진짜 수시 되게 반대론자인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수시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경쟁에 심각해졌어요. 고1, 고2 때 한 번 삐끗하면 대학 색깔이 바뀌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경쟁 상황이니까 멘탈 나가고 힘들잖아요. 차라리 그냥 수능 한 번으로 고3 때 막 1, 2학년 때 놀다가 고3 때 정신 차리고 수능 공부하면 올라가게. 저는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 경쟁 과정을 거치니까 대학에 와서도 계속 비교하고 경쟁하게 되고 심지어 취업을 해서도 그래요. 누가 나보다 연봉을 더 받는데 누가 나보다 네임밸류 더 좋은 회사 갔대. 그걸 향해서 계속 중고신임만 쓰는 거죠. 그러면 행복할까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비교하지 맙시다. 멘탈 관리 가장 중요한 원칙이요. 비교하지 않는 거. 쉽지 않죠? 그래도 뭐 비교라는 건 인간의 속성이니까 하지만 좀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그런 곳에 가면 커뮤니티, 취업 커뮤니티나 이제 뭐 에브리타임이나 이런 데 가면 굉장히 부정적인 글들이 많이 노출이 됩니다, 여러분들. 비꼬거나 정말로 자괴감에 빠져 있거나 우울한 그런 글들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하나만 봐도 내 기분마저 우울해져요. 왜냐면 부정적인 거, 무기력한 거, 힘 빠지는 것들, 이런 거는 굉장히 전염성이 강합니다. 의식적으로 그런 거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멘탈이 좀 좋지 않을 때는 이런 데서 반드시 벗어나야 되고요. 자,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 몸과 마음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울감이 좀 든다. 이럴 때는요. 여러분들 걸어야 됩니다. 움직여야 돼요. 밖으로 나가세요. 내향형이어도 괜찮아요. 저도 되게 많이 걷거든요. 걸으십시오. 걷기는 우리 그 발로 하는 기도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외투 걸쳐 있고 하염 없이 걸어보세요. 우울할 때는. 예, 그러면 기분 전환이 좀 될 거고 정말 막 바닥을 뚫고 땅을 뚫던 그 자괴감과 우울함과 정말 내가 작아지는 그런 기분들이 좀 사라집니다. 몸을 좀 움직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런 거절을 많이 당하게 되면 무기력증에 빠져요. 그래서 무기력은 여러분들 수용성인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취준생들이 보통 이제 밤낮이 바뀌거나 집에서 그냥 진짜 추리닝만 입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샤워를 싹 하고요. 화장품 다 바르고 다음에 뭐 남학생들 면도도 좀 하고 정말 출근이나 아니면 등교하듯이 옷을 싹 차려입고 있어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긴장도가 올라가면서 기분 전환이 됩니다. 의식적으로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프를 좀 지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라는 건 누구나 아쉬움이 있어요. 저도 그렇죠. 저도 대학교 때 이랬으면, 고등학교 때 이랬으면, 나중에 취업을 어디로 했으면, 이런 여러 가지 그런 if가 있죠. 그랬으면 어땠을까 상상을 하게 되죠. 과거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나 이제 취준생들은 면접 때 이랬었으면, 자기소개서에 어땠으면, 인적성 공부 좀만 더 했으면, 다 옛날 얘기잖아요. 내가 지금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에요. if에 대한 것들은. 근데 이거를 계속, 그랬었어야 되는데, 그랬어야 되는데, 이불킥 해봤자, 여러분들 돌아올 건 없습니다. 이성적인 복귀만 하시고 다음번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만 해야지 앞만 봐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할 수 없는 그 과거 변수를 가지고 거기에 계속 얽매여서 그랬었어야 되는데 한다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들 정신 건강에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얽매이면 다른 걸 못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학기 병행하는 취준생들 지금 좀 있으면 기말고사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잎을 좀 지워 나갑시다. 그러면서 앞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제가 부정적인 것들, 무기력한 거 이런 거 전염되니까 보지 말라 그랬죠. 그럼 어떤 걸 해야 되느냐? 긍정적인 이야기들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효과가 저한테는 좋아요. 저도 저라고 뭐 항상 기분이 좋고 막 든든하겠습니까? 저도 맨날 취업준비생들 힘든 친구들 많이 만나면 저도 되게 우울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 성우가 고생했어. 성우가 잘하고 있어. 괜찮아. 라고 말로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좀 들어온 친구들을 여러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한 번만 해봅시다. 부끄러워 말고 혼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좀 오글거린다고 하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 빵빵아 고생했어. 빵빵아 잘하고 있어. 괜찮아. 이 괜찮아라는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 되게 다시 올라올 수 있는 힘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좀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이 취준생일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직장 생활도 힘들거든요, 솔직히. 직장 생활에서도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무시당할 때도 있고, 꼬일 때도 있고, 좀 민원인들한테 정말 욕 먹고 이러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많이 힘들 땐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 누구야 고생했어. 누구야 잘하고 있어. 괜찮아. 본인들한테 한 세 번만 이야기해 주시면 조금 마음이 좀 편해지실 겁니다. 물론 이제 눈물도 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괜찮아요.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멘탈 잡기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해드렸고요. 괜찮다는 말이 어른들이 좀 여러분들한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도 여러분들한테 괜찮다고 안 해주잖아요. 그쵸? 비교만 하고. 그쵸? 첫 직장이 중요해. 뭐 이상한 얘기나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고요. 괜찮아요. 아직 괜찮으니까 계속 지치지만 말고 포기만 하지 맙시다. 그리고 계속 앞으로 나가야죠. 나가면 버티는 사람한테는 뭔가가 옵니다. 운도 그런 친구들한테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오타니 쇼헤이가 운을 불러들이기는 긍정적인 사고가 이제 만다라트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들은요, 제 한국경제신문에 썼던 제 컬럼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문을 좀 보고 싶은 친구들은 한국경제신문 저기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취업 최성욱 치시고 멘탈 이렇게 아마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제가 쓴 컬럼 보시고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멘탈 관리를 해야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이거는 평생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취준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마다 제가 굴곡에 대한 글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굴곡은 존재해요.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평탄하고 늘 행복하고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저도 정말 여러분들한테 말은 못하지만 수많은 굴곡들이 있고요. 그때그때 정말 헤쳐나가면서 성장한다. 나 그래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어른이 된 거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주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게 삶인 것 같아요. 뭐, 행복은 늘 행복한 것보다는 이제 행복한 순간이 있죠. 그런 빈도를 좀 늘릴 수 있게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교도 여러분들 남들이랑 하지 마시고 어제의 나랑 좀 하세요. 어제보다 오늘은 그래도 조금 더 낫게 살았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생각보다 인생이 진짜 짧아요. 제가 유튜브를 하고 책을 막 계속 내고 이렇게 막 잠도 줄이고 뭐 학교 일하면서 퇴근해서 이렇게 그냥 막 부여잡으면서 뭔가 사이드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음, 제가 이 얘기를 옛날에 한번 한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 제 제일 친한 친구가 하늘로 갔어요. 음, 2년 전이었습니다. 2년 전에 교직원 친구예요. 제 대학 때도 알았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15년 이상을 저랑 함께 했던 친구입니다. 직장에선 제일 친한 친구였죠. 그 친구가 갑자기 하늘나라로 갔어요. 마음이 되게 아팠거든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제가 모시던 팀장님이 암투병을 하시다가 어, 또 하늘로 가셨어요. 제가 지금 그 자리에 있거든요. 제가 그 자리의 팀장인데, 막 연타를 맞았어요. 제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하늘로 가는 걸 보면서, 와, 정말 부질없다. 인생이라는 거 정말 부질없구나. 그럼 나는 뭘 남길 것인가? 저는 딩크예요. 네, 저는 딩크인데, 뭐, DNA 생물학적으로 뭔가를 이 세상에 남길 수 없으니, 내가 죽었을 때 그래도 뭔가를 좀 긍정적인 것들을, 이건 제 가치관입니다. 뭔가 하나 남기고 가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게 결국엔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정말 저도 놀고 싶죠. 지금 지금 월요일인데 놀고 싶지. 근데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책을 내고 막 학습지를 내고 막 좀 외부 강의하면서 제가 제 뭔가 흔적을 계속 남기려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사는 인생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즐기면서 너무 본인을 이렇게 코너로 몰고 막 이러지 마시고요. 제가 늘 얘기하죠. 취준생도 사람이라고. 이렇게 맥주도 한잔하고 좋아하는 음악도 듣고 이렇게 결과가 안 좋은 날은 좀 본인을 좀 도닥거려 줘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앞으로 나가면 돼요. 자,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크게 뭐 취업 물론 이제 취업도 되게 인생의 큰 부분이긴 하지만 그게 모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제가 취업 강사긴 하지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여기까지 취준생 멘탈 잡기 네 가지 방법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